귀로 듣는 간호조무사 귀간조입니다. 기초 영양 볼게요. 조금 러프하게 굵직굵직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영양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탄수화물은요,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하면은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글리코겐 하면은 탄수화물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탄수화물은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국가고시 시험 당일날 아침에 탄수화물 조금 먹어야 됩니다. 뭐 에너지 바라도 꼭 먹어야 돼요. 단백질은 최종산물이 아미노산이다. 단백질은요, 생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고 질병과 감염에 저항하도록 돕습니다. 파괴된 조직을 수선하고 새로운 조직을 형성해서 회복기의 환자에게 단백질을 많이 먹게 하죠. 생명 현상을 유지한다. 단백질로 가세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 국가고시 막판에는 패스할게요. 펩신 단백질을 분해한다. 어디에서? 위에서 분해하죠. 지방은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다.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뭐가 좋은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으로 음식물을 섭취해야 돼요. 들기름, 참기름, 견과류, 등푸른 생선 이런 거 다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거. 콜레스테롤 없으면 안 되는데 많으면 독입니다. HDL과 LDL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HDL,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HDL이 더 높다. 그게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비교하셔야 돼요. 왜? 국가고시에 나왔기 때문에. 하이 굿 이렇게 외울까요? 하이 HDL은 굿,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문제,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낮은 대상자는 1번 폐경 여성, 2번 고혈압 남성, 3번 20년 흡연자 다 나쁜 거죠. 4번 HDL이 높은 남성, 5번 경구 피임제를 장기 복용한 여성 다 나쁜 건데 HDL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몰라요. 하이 굿 HDL 좋은 거라고 했죠? 이게 높아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질환 발생 위험이 낮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 지나가고요. 혈액 응고작용, 칼슘이 필요하다. 피브리노겐이라는 게 있어요. 피브린을 활성화시킬 때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옛날 국시에 나왔대요. 칼슘이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구성성분이죠. 99%를 차지합니다. 우리 치아의 맨 겉에 있는 게 뭐죠? 범낭질이죠. 인체에서, 몸에서 가장 딱딱하다고 했어요. 칼슘 성분이네요. 그죠?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게 칼슘이다. 부갑상선 호르몬을 우리가 파라토르몬이라고 하죠. 파라토르몬은요, 혈중에 칼슘이 많냐 또는 뼈에 칼슘이 많냐 물어보는데요. 피 속의 칼슘 농도가 높은 게 부갑상선 호르몬 파라토르몬이에요. 피에 칼슘 농도가 높으니까 뼈에는 낮다 이겁니다. 뼈에 있는 거를 피가 뽑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칼슘은요, 임산부와 수유부에게 필요하죠?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줘서 칼슘은 비타민 D랑 먹습니다. 철분제는 뭐랑 먹죠? 소화흡수가 안 되니까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먹었어요. 나트륨 소금이에요. 소금이 결핍되면은 저혈압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 저염 먹으라고 하잖아요. 소금기 있게 먹으면 안 된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칼륨. 몸에 염분기가 많은 고혈압 환자는요, 칼륨을 먹으라고 합니다. 찐 고구마, 우유, 바나나, 시금치 이런 것들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몸에 있는 나트륨을 배설해 주기 때문이에요. 칼륨이 부족하면 저칼륨 혈증이 온다. 그래서 이뇨제를 투여할 때는 저칼륨 혈증을 체크해라. 이런 것까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호흡수 체크했죠? 모르핀, 데메롤 이런 마약성 진통제였죠. 이뇨제를 투여할 때는 몸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니까 저칼륨 혈증을 체크해야 된다. 또 디곡신을 투여할 때는요, 맥박수를 체크했어요. 또 쿠마린, 헤파린, 항응고제죠.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했었습니다. 철 좀 들어라 LC. 철분제는 비타민 C랑 같이 먹어라. 요오드는요,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의 주성분이 돼요. 미역 같은 거를 먹어야 된다. 이게 만약에 부족했어. 요오드가 부족했을 때는 아이한테는요, 발육이 안 되고 크레틴병, 아기가 조그맣니다. 성인이 이게 부족해. 이미 성장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점액 부종, 점액 수종이 온다. 김, 다시마, 미역, 톳을 먹어라 했습니다.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 게 요오드고 요오드가 부족하면은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이 부족하니까 아기가 발육 부진이 생긴다. 창상 치유하면 비타민 C입니다. 상처 치유 촉진, 생물의 기능 유지, 생명 유지, 성장 촉진, 저항력의 증진, 비타민 C 먹으면은 면역력도 올라가고 상처 치유도 촉진된다.
수용성 비타민 B1, B2, B3, B6, B9, B12, 비타민 C 이거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온다. 이게 진짜 자주 나오고요. 항결핵제 아이나 먹으면은 B6, 피리독신을 먹어야 부작용이 없다.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괴혈병이 온다. 뭘 안 먹으면 비타민 C를 안 먹으면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비타민 A, D, E, K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급속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 위절제 수술 환자는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흡수되지가 않아서 악성 빈혈이 생길 수 있다. 이것도 정말 단골 문제 아닙니까? 급속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 위를 절제했어요. 완전 위를 절제하게 되면은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아서요. 악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악성 빈혈을 초래하는 비타민이 뭐냐?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이다. 또 혈액 응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비타민이 뭐냐? 비타민 K가 혈액 응고랑 관련되어 있는 비타민입니다. 티록신이 너무 부족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온다. 너무 많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온다. 상처 치유가 만약에 더뎌 그러면은 비타민 C나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창상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단백질과 비타민 C이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구루병이 온다. 에너지 대사 볼게요. 기초 대사량,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 내가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열량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안 빠집니다. 영양 상태. 이런 거 국가고시 잘 안 나옵니다. 단 비만 지수가 120 이상이다 하면은요. 비만으로 볼 수가 있고요. 80 이하면은 진짜 삐쩍 말랐다. 극심한 저체중이라. 요 정도요. 병원 시기 유연경 제 친구 유연경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물이나 보리차 먹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식. 있잖아요. 그 단백질 다 들어가 있는 거, 육회요, 뭐 이런 것이 유동식입니다. 경관 영양자에게 유동식 제공하잖아요. 연식, 부드러운 식사죠. 뭐 푸딩, 순두부, 죽 같은 거요. 경식, 가벼운 식사입니다. 일반식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먹는 거 다 회복한 다음에 먹는 거예요. 삼킴이 곤란하다, 연하가 곤란하다 하면은 연식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노인 간호, 기본 간호, 기초 영양 할 것 없이 맨날 나옵니다. 간질환 환자는 저지방식이를 먹여라. 딱히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것도 없어요. 덤핑 신드롬 환자는 탄수화물을 좀 저탄수화물을 먹여라. 왜? 입에서 씹으면서부터 뭐가 나오죠? 뿌띠알렌이 나와요. 그 치매 소화 효소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금방 분해가 된다. 그래서 위절제한 환자는 조금 소화가 더뎌야 되는데 너무 빨리빨리 빠지면 안 돼서 저탄수화물 또 저수분 물 많이 안 먹입니다. 밥 먹기 2시간 전부터 밥 먹고 난 2시간 후까지 물 안 먹이고 밥 먹고도 누워있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방만 고지방 먹어라. 어떤 식사가 고지방 먹으라고 권합니까? 덤핑 신드롬 위절제 수술밖에 없어요. 결핵 맨날 기침해봐요. 삐쩍삐쩍 마르죠? 고단백, 고칼로리, 고비타민 먹어라 했습니다. 통풍, 퓨린 제한 식사, 단백질 너무 많이 먹는 그런 고단백 있잖아요. 뭐 통조림 중에서 무슨 뭐죠? 정어리 뭐 이런 거요. 옛날에 어디서 그 김중국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 발에 통풍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통풍? 퓨린 제한 식사 먹어야 되는데? 김중국 씨는 근육 만든다고 맨날 단백질을 막 쉐이크 먹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저 혼자 연결을 했었습니다. 저단백 3종, 저단백 식사가 필요한 그 병이 있습니다. 간신사, 간성 혼수 또는 같은 말로 간성뇌병증이라고 나와도 아셔야 돼요.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이요. 그다음에 사구치 신염은 경우에 따라서 저단백이에요. 요독증, 소변에 그 독이 찬 거죠.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저단백이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고단백이죠. 고열량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화상 입었어, 외상 입었어, 감염이야, 결핵이야 이럴 때는 좀 고열량을 먹어줘야 돼요. 이 체력 소모, 신체 소모가 많기 때문이죠. 기초 영양 빠르게 15문제 정도 훑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공부하기 어려우시죠? 근데 실제 국가고시에서는 한 문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문제, 신부전증 시기로 적당한 것은 신부전하면 뭐 알아야 돼요? 간신사 저단백 3종을 아셔야 됩니다. 간성혼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이요. 그리고 사구체 신염,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요독증 환자의 경우에는 저단백, 저염 시기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또 문제, 단백질 분해의 첫 단계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위에서 일어납니다. 단백질은요, 펩신이라는 게 나와서 분해하죠. 펩신을 다른 말로 펩시노겐 플러스 위산이다. 옛날 국시에 한번 이렇게 나왔어서 학생들이 뭐 멘붕에 빠졌대요. 최근 뭐 6개차에는 나온 적은 없어요. 단백질 분해 맨 처음에 위에서 한다. 그리고 또 어디서 하죠? 췌장에서 하죠. 탄단지 아트리 기억하시죠? 탄단지 써놓고 아트리 써놔요. 그러면 탄하고 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아밀라제. 단백질은요, 트립신. 여기서 트립신이라는 게 나와서 단백질을 분해한다. 췌장에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방은요, 리파제가 나온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문제, 위 절제술 덤핑 증후군, 덤핑 신드롬, 급속 이동 증후군일 때 알맞은 시기는 뭐예요? 물을 조금 먹어야 돼요. 위를 절제했어요. 그러면 위가 굉장히 짧겠죠. 소화가 안 되고 바로 그냥 똥, 오줌, 배설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괴롭겠죠. 물을 조금 먹고 밥 먹을 때는 물을 먹으면 안 된다. 밥 먹기 전후로 2시간은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요, 저탄수화물을 먹으래요. 왜? 탄수화물은요, 입에서 씹으면서 침이 나오죠. 침에 있는 뿌띠알린이라는 성분이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요. 입에서부터 그냥 소화 분해가 되니까 얼마나 빨리 꺼지겠어요. 물, 저수분, 탄수화물, 저탄수화물 먹어라. 그럼 뭘 많이 먹어? 소화가 잘 안 되는 걸 많이 먹어. 지방 소화 잘 안 된단 말이죠. 저 어저께 밤에 삼겹살 먹었는데 소화 계속 안 되더라고요. 왜? 지방이 많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어라. 고지방. 그리고 고단백은 단백질은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라. 보통 위 절제한 환자들이 거의 다 수술 환자잖아요. 뭔가 수술을 해서 회복하려면요, 고단백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단백은 그냥 그대로 가는데 지방을 많이 먹어라. 이런 게 사실 우리 주변에 있나요? 없잖아요. 지방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먹지 말아라 이러는데 위를 절제했다. 빨리 싼다고 하면은 고지방을 먹여서 조금 그거를 늦추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보기가 변형이 됩니다. 소량씩 자주 고기와 달걀을 제공한다. 이거 뭐예요? 조금씩 먹여서 금방금방 막 많이 싸게 하지는 않지만 단백질을 준다 이겁니다. 급성기 B형 간염 환자의 시기는 급성기 B형 간염 환자, 결국은 B형 간염 환자라는 거죠? 칼로리가 소모가 많대요. 그래서 고칼로리 시기를 제공한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걸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문제, 노인 환자의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여기까지 나오면 딱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요? 철분제는 소화 흡수가 안 돼. 그래서 뭐랑 같이 먹어? 철 좀 들어라 이 C.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야 되는 것은 철분제이다. 철분제 치아에 착색되죠? 그래서 빨대로 먹는다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노인 환자의 철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철분제제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것은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뀝니다. 이 문제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요양보서 국가고시에서 정말 자주 다루고 있어요. 그럼 칼슘제는 뭐랑 먹어야 되죠? 그거는 비타민 D랑 먹습니다. 비타민 D는요, 햇빛 받으면 자동으로 생긴다? 이것까지 또 물어봐요. 다 도미노로 연결해서 알게 되면은요, 이게 어느 과목에서 꼭 나오지 않았어도 맞출 수가 있다.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영양소가 뭐냐?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글리코겐, 또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글리코겐이 탄수화물이라는 걸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가 국가고시 전날 시험 영상에서 여러분, 탄수화물이 뇌를 깨웁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안 먹으면 머리가 안 들어가서 시험 못 보니까 아침에 꼭 뭐라도 드세요 이랬는데 그 영상 다음날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야 됩니다. 수술을 했어. 회복기 환자에게는 단백질이 필요하죠. 두뇌가 활성화되는 데는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려면 아침에 탄수화물 먹어야 돼요. 문제, 요독증에 있는 신부전 환자에게 권장되는 시기는 저단백 3종이요. 간신사 플러스 요독증 환자라고 했어요. 암모니아가 찬다 이거죠. 그럼 단백질을 줄여라 이겁니다. 간성혼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구치 신염 환자, 저단백 먹어라. 또 요독증 환자 저단백 먹어라. 그리고 뭔가 붓는 환자는요, 물을 조금 먹습니다. 부종 환자에게도 물을 조금 먹고 소금도 저염으로 간다 이겁니다. 사실 뭐 고염으로 먹어라 이런 시기는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저염식이 먹어라 하는 것은요, 고혈압이죠. 고혈압은 살 빼야 돼요. 체중을 조절해야 됩니다. 보통 살찐 분들이 혈압이 높아요. 마른 분들인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혈압이 높습니다. 문제, 부종이 심한 환자가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거 뭘까요? 부종하면은요, 소금하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나트륨을 조금 먹는다.
문제. 요독증에 있는 신부전 환자에게 권장되는 식이는 단백질 성분 질소의 최종 분해산물이 암모니아니까 저단백 식이를 권장한다. 말 조금씩 바뀌면서 똑같은 문제인 거 아시겠죠? 신부전은요? 신장이 부전하다.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노폐물이 배설이 안 되겠죠? 우리 간에서 해독하고 신장을 통해서 배설을 하잖아요. 배설이 잘 안 된다. 환자가 만약에 부종이야, 부어. 그러면 나트륨이나 수분을 제한한다. 어떤 병이든지 붓는다, 부종이 있다 하면은요, 저염, 저수분입니다. 간성훈수 환자에게 저단백 식이를 제공하는 이유는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이다. 부종 환자, 신부전 환자는 수분과 나트륨을 제한한다, 줄인다. 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문제가 굉장히 변형돼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급성 사구체 신염 진단받고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어떻게 해요? 일단 수분 조금 먹어야겠죠? 염분 조금 먹어야겠어요? 그런데 사구체 신염, 사구체 신염이죠? 단백질도 보기에 만약에 있다면 저단백을 필요에 의해서 먹게 됩니다. 그럼 먹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탄수화물밖에 더 있어요? 비타민, 괜찮겠죠? 탄수화물 조금 먹어라 하는 거는 뭐였죠? 덤핑 신드롬, 급속 이동 증후군이었습니다. 아는 거를 되짚으면서 기존에 배웠던 거를 한 번 또 상기하면서 이렇게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단백 식이가 필요한 환자는 간신사이다. 간성훈수, 신부전 또는 만성 신부전, 사구체 신염 환자, 그리고 요독증 환자까지 있어요. 부종이 있다 하면은 저염, 저수분 먹였었죠?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 많이 붓는 환자에게는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사구체 신염 환자에게 섭취량과 배설량 많이 측정하죠. 여기서 또 섭취량과 배설량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것도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거의 3번에 2번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섭취량 우리가 먹는 거 다 섭취량이에요. 근데 가글액 까르륵 하고 팍 뱉어내는 거 그거 섭취량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배설량 다 배설량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냥 대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는 배설량인데 그냥 똥은 아니래요. 당뇨 환자 다음 다식 다갈 다뇨. 계속 목이 마르고요. 많이 먹고요. 계속 갈증이 납니다. 오줌도 굉장히 많이 싸요. 계속 피로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의 증상이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요게 요즘에 요양보사에서 자주 나오는 추세입니다. 다음 물어봤다가 다갈 물어봤다가 이렇습니다. 당뇨 환자 또 중요한 거 발톱은 일자로 깎아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이거죠. 발 보호해라. 양말을 신는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발도 보습도 하죠. 하지만 발가락 사이사이를 보습한다는 말은 또 없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는 건조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발 전체가 건조되면 안 돼요. 이건 또 발은 보습해주라고 합니다. 이런 세심한 디테일이 국가고시에서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거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O 하고 아닌 것을 제끼면서 정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인슐린을 투여 중인 당뇨병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인슐린, 저혈당이면 어떻게 해요? 설탕물 먹이거나 사탕 먹이죠. 오렌지 주스가 얼마나 설탕물이 많으면 항상 당뇨 저혈당에 오렌지 주스를 먹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급성기 B형 간염 환자, 고칼로리 먹이라고 했잖아요.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비타민, 저지방.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건 이론적인 거가 아니라 현실에서 급성기 B형 간염 환자인데 고탄수화물에 고단백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병이 막 겹쳐 있어. 고혈압도 있고 급성이동 신드롬도 있고 그러면 사실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유도리 있게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정답으로 찾는 귀간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조에 있습니다.